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영재 교육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. 이번에 저희 큰아들의 손자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합격했어요.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우리 손녀가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고에 합격했어요. 그리고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경기과학고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석사 박사를 끝내고 레지던트도 끝내고 펠로우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마쳤어요. 큰아들은 미국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미국 의사 면허가 있고 그 의사고시 시험 성적은 굉장히 매우 높아요. 하버드 의대에서 펠로우를 할 정도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상위 0.1%에 드는 사람들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무사히 펠로우를 마치고 서울에 있는 커다란 대학병원에서 지금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. 또 둘째 아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지금은 서기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올해 8월 달에 미국 2년 과정 연수를 갔습니다. 두 아들들은 지능검사에서 영재 수준으로 높습니다. 상위 2%에 들 정도로. 제가 그 영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방송이나 신문이나 보면은 그 영재의 학습 방법, 학습 태도,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으로 풍부한 거, 즉 정서지수, 감정지능,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EQ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물론 IQ도 중요하지만요. 그 EQ, 그 감정을 풍부하게 하는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놀이입니다. 어렸을 때 운동하고 놀이를 통해서 성격, 감정, 신체가 풍성하게 성장합니다.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은 조부모의 역할입니다. 훌륭한 사람들,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르트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가댁에 어머니랑 들어와서 사는데 그 외할아버지의 엄청난 헌신과 돌봄을 받습니다.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르트르 갓난 아기에게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두들겨서 그 사르트르 아기가 반사 행동을 했을 때 그 할아버지는 너는 절대적인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엄청나게 근거 없는, 증거 없는
과대한 칭찬을 합니다. 또 그 오바마 대통령도 엄마가 이혼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. 외할머니의 엄청난 돌봄을 받고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. 이 밖에도 최근에 나온 그 미나리 영화의 감독도 그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엄마 아버지가 그 트레일러 집에서 살고 아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외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미나리 씨앗을 또 심어서 장사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. 그 감독이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감독이 어렸을 때 심장이 안 좋아서 엄마 아버지가 뛰지 마 하고 명령을 내릴 때 그 외할머니는 뛰자 하고 네가 가장 스트롱 보이, 가장 강한 소년이라고 이렇게 엄지척을 해줘요. 그래서 또 그 밖에도 할머니가 엄청나게 많이 칭찬을 해줘요. 막대기 하나 들고 장화 신고 매냥 할머니랑 놀아요. 엄마 아빠는 바쁘고 일하고 누나는 크고. 또 할머니한테 불평을 해요. 할머니는 할머니답지 않고 쿠키도 못 굽고 막 불평을 해요. 그래도 할머니는 마냥 사랑으로 돌봅니다. 이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. 예를 들면 아이가 자전거를 탔을 때 어렸을 때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잡았는데 잡았다 그러면은 무한정 앞으로 달려나갑니다. 그런데 잡았다 하고서 예를 들면 안 잡았는데 잡았다고 할 때 아이가 무척 달려나가고 또 안 잡았다 그래요. 실제는 잡았는데 그러면 아이가 중간에서 그냥 고꾸라집니다. 이렇게 어렸을 때 유아기 때 특히 유아기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한한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극복하고 나아갑니다.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울 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또 약점도 있죠. 어느 거나 다 장점 양점이 다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아들들도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자기 일도 하고 손주들도 그 어렵다는 과학영재고에 합격을 다 했어요. 그 밑바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엄청난 돌봄이 있습니다. 우리 아들 둘은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친정집에 그냥 놔뒀죠. 맡긴 거죠. 저는 아이들을 찾으러 갈 때 아이들이 지저분하고 씻기지도 않은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친정어머니한테 불평을 많이
털어놨죠. 그렇지만 그 칭찬은 제가 줄 수 없는 것만큼 친정 부모님, 특히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한테 많이 받았어요. 그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. 저도 우리 손주들을 5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손을 붙잡고 같이 도서관도 가고 빵집에서 책도 보고 또 그때 곰돌이라는 문제집을 같이 풀었어요. 그리고 많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. 그것은 자식들한테서 내 안에 모성이 나오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손주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일상의 평범한 시간들이 손주들을 만나면 천국의 천상의 시간으로 바뀝니다. 또 내 안에 어마어마한, 나도 놀랄 정도로 엄청난 따뜻한 사랑이 나옵니다.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손주들은 안 받고 자란 아이들하고는 인생을 살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믿고, 또 우리 두 아들하고 손주들을 볼 때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친손주들은 태어나서부터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가 키웁니다. 저는 5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고요. 그래서 요즘 엄마들이 영재교육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신감, 엄청난 극복하는 에너지, 또 몰입하는 거, 또 유머 감각, 또 감정이 풍부한 거, 이런 것은 할머니, 할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받습니다. 엄마, 아버지가 줄 수가 없는 겁니다. 제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고 주위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, 영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수학 문제, 영어 문제 학습 방법만 강조하는데,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만 3세 이전이나 또 유치원기 할머니, 할아버지랑 그 같이 따스하고 엄청난 상호작용을 하는 때 아이들 내면 속으로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에너지가 스며들어서 초등학교,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보통 아이들하고는 다르다고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기존보다 좀 안정돼